인사동 골목 깊숙한 곳, 김가한 의원의 기와지붕 위로 새벽 안개가 내려앉았습니다. 20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한옥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은행나무는 조선시대부터 이 자리를 지켜온 증인이었습니다. 7순이 넘은 김도한 할아버지가 약재방 문을 열었습니다. 벽면 가득 자리 잡은 약장 서랍마다 정갈한 한자가 적혀 있습니다. 인삼, 황기, 당귀, 천궁부터 백장약, 숙지황까지 오랜 세월 같은 자리를 지켜온 약장에서는 깊은 약재 향이 배어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첫 환자를 위해 약재를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약재방 너머로 펼쳐진 탕전실에는 구리 탕약솥이 12개 늘어서 있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명문의관 가문의 전통이었습니다. 순조 때부터 내려온 왕실 의관 교지가 액자 속에서 빛바랜 글씨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귀한 약재를 다리는 연기가 아침 공기 속으로 피어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약을 다리며 지난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조부께서 독립군의 부상병을 치료하던 일, 한국전쟁 때는 이곳이 야전병원이 되어 수많은 생명을 살려냈던 기억. 메르스가 창궐했을 때는 현대의학이 포기한 환자들을 살려내 의료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일찍 나오셨네요. 대문 밖에서 손자 김준우가 들어섰습니다. 경희대 한의대 교수가 된 손자는 현대의학과 한의학의 융합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실에서 밤을 새운 듯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매주 이른 아침이면 할아버지의 진료를 돕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너는 또 연구실에서 밤을 새웠구나. 네, 전통 처방의 현대적 해석에 대해 연구하고 있어요. 할아버지의 처방전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새로운 치료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자가 면역 질환 치료에서 가능성이 보입니다. 준우는 할아버지의 진료 기록을 정리하며 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치료 사례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3년 전에는 할아버지의 폐렴 치료법이 세계적 의학 저널에 실려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의원 밖에서 요란한 중장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청진동 재개발이 시작된 지 벌써 반년, 이제는 김가한 의원 주변까지 공사가 다가왔습니다. 재개발 지역 한가운데 우뚝 선 한옥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묵묵히 약재를 다렸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한국전쟁에도 이 자리를 지켜온 한의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재개발의 물결 앞에서 이 오래된 한옥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약재를 고르던 할아버지의 시선이 탕전실 벽에 걸린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6.25대 야전병원으로 쓰였던 모습, 80년대 큰 수해 때 피난민들을 돌보던 모습, 그리고 작년 이맘때 찍은 가족 사진까지. 한의원은 단순한 건물이 아닌 살아있는 역사였습니다. 종로구청 도시계획과 사무실 안에서 메디폴리스 그룹 서정우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0층 높이의 첨단 메디컬 센터 조감도가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총 사업비 8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스위스의 유명 제약회사와 독일의 의료장비 회사까지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지하 5층부터 지상 40층까지 최첨단 의료 장비를 갖춘 20개의 전문 클리닉과 줄기세포 연구소가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단지를 세우겠다는
서정우의 야망이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회장님, 마지막 부지 계약 자료입니다. 비서가 내민 서류 위에는 김가한 의원의 낡은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메디컬 센터 부지 한가운데를 가로막고 있는 마지막 걸림돌이었습니다. 서정우는 그 사진을 손가락으로 문질렀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왔다는 한 의원이 그의 계획을 막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께서 또 거절하셨습니다. 보상가를 2배로 올려도 만나주지 않으시고. 서정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청진동 일대 재개발은 이미 시작됐고 외국 투자사들과의 계약도 끝난 상태였습니다. 공사 기간을 맞추지 못하면 위약금만 수백억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옥 한 채가 전체 도면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딸 서민아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17살 소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3년 전부터 시작된 원인 불명의 자가 면역 질환으로 점점 상태가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독일, 미국, 일본의 유명 병원을 다 돌아다녔지만 병명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아빠, 이제 집에 가면 안 될까요? 피곤해서. 서정우는 딸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전 아내를 잃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나의 병이 시작됐습니다. 현대의학의 한계를 절감하며 시작한 것이 메디컬 센터 건립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진과 장비를 한자리에 모아 딸의 병을 고치겠다는 일념이었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구청과의 비공식 협의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행정대 집행이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정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강제 철거는 그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방법이었습니다. 김도한이라. 내일 한번 직접 만나보죠. 다음 날 아침 김가한 의원 마당에는 낯선 구두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서정우가 천천히 대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마당 한켠에서 약초를 돌보던 김도한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진료 보러 오셨습니까? 서정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한의원이라는 말에 반신반의했지만 종로 일대 환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전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을 살려냈다는 이야기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메디폴리스 회장 서정우입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며칠 전부터 구청에서 온 등기우편을 통해 이미 알고 있던 이름이었습니다. 종로 일대를 첨단 의료단지로 개발한다는 계획, 그리고 한의원 철거 통보도 받았습니다. 선생님의 명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 200년 된 왕실 의관 가문이시라고요. 보상가는 시세의 5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의원은 돈으로 매길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서정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뒤로 마당 담벼락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재개발의 그림자가 이제 이 오래된 한의원을 덮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구청에서 온 공문입니다. 그때 준우가 들어왔습니다. 한의원 철거 계고장이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에 들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묵묵히 탕약을 다리는 소트로 향했습니다. 첫 환자가 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청진동 일대가 공사장이 되었습니다. 메디컬 센터 신축 현장의 포클레인이 쉴 새 없이 움직였고 먼지 속에서 김가한 의원만이 섬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구청 공무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위생 점검, 건축물 안전 진단, 소방 점검까지 매번 새로운 명목으로 한 의원을 들쑤셨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나가 휠체어를 타고 한 의원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몰래 검색하다가 알게 된 한 의원이었습니다.
예약도 없이 찾아온 딸을 할아버지는 조용히 맞이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미나의 맥을 짚었습니다. 마치 평생의 경험을 모두 손끝에 모으는 듯 했습니다. 진맥이 끝나고 할아버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마음속 한이 피가 되어 몸을 공격하는 병이구나.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아직도 내 몸 안에서 해결되지 못했어. 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년 동안 수십 명의 의사가 내놓지 못한 답을 이 할아버지는 맥만 짚고도 알아냈습니다. 할아버지는 약재 서랍을 하나둘 열었습니다. 당귀, 천궁, 작약,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은한 향이 나는 백자인. 20년 묵은 약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약재를 고르며 말했습니다. 약은 한 달이 걸릴 거다. 매일 아침 이 시간에 와서 먹어야 해. 그날부터 미나는 매일 아침 일찍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오는 길이 힘들었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처음으로 다리에 힘이 돌아왔습니다. 20일이 되자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자신의 느낌을 말하고 싶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현대의학은 수치로만 저를 판단했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달랐어요. 제 마음까지 보셨어요. 미나의 일기장에는 매일 변화가 기록되었습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발끝부터 차오르는 기운, 그리고 마음속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느낌까지. 할아버지는 그런 미나를 조용히 지켜보며 약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구청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매일 공무원들이 들이닥쳤고 공사장의 소음과 먼지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공사장 크레인이 실수로 한의원 담장을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준우는 밤낮으로 뛰어다녔습니다. 문화재청에 한의원의 가치를 설명하고 법원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언론사에 할아버지의 의술을 알렸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치료 사례들을 논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한옥이 아닙니다. 200년간 이어진 살아있는 의술이에요. 할아버지의 처방전은 현대의학이 풀지 못한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정우가 한의원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딸이 매일 아침 이곳을 찾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서정우는 처음으로 진료실에 들어가 할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메디컬 센터는 그의 야망이자 아픈 딸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딸은 이 낡은 한의원에서 생기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까지 의술이라는 게 첨단 장비와 최신 기술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딸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던 거죠. 할아버지는 말없이 서정우의 맥을 짚었습니다. 딸의 병을 고치겠다는 집착이 그의 심장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죄책감을 딸의 병 치료로 씻으려 한 것처럼. 회장님도 아프시군요. 딸을 살리지 못한다는 두려움이, 아내를 잃은 슬픔이. 서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년 동안 참아온 슬픔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때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청 행정대 집행 공무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김 선생님, 행정대 집행 영장입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행정대 집행이 시작되는 아침, 인사동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김가한 의원 주변으로 경찰 병력이 도열했고 철거 인부들이 중장비를 가동했습니다. 구청 공무원들은 마지막 통보서를 들고 한 의원으로 향했습니다. 달력은 한 의원이 이 자리에 터를 잡은 지 정확히 200주년이 되는 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부터 한 의원 앞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치료받은 환자들,
수십 년간의 단골들, 재개발 반대 시민단체, 한의학과 학생들까지 그들은 한 의원을 둘러싸고 밤새 인간띠를 만들었습니다. 환자들은 자신들의 치료 사례를 들고 나왔고 한의대생들은 할아버지의 처방전 가치를 설명하는 피켓을 들었습니다. 준우는 검찰에 밤새 준비한 자료를 넘겼습니다. 6개월간 수집한 비리 증거들이었습니다. 구청 공무원들이 받은 뒷돈거래, 내역, 문화재 심사를 조작한 정황, 일부러 보존 가치가 있는 건물들을 누락시킨 기록까지. 특히 구청 도시계획과장이 메디폴리스 자회사의 대표이사와 골프 회동을 가진 사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문화재청에도 새로운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1920년대 콜레라 창궐 당시 한 의원이 100여 명의 목숨을 살린 기록, 한국전쟁 때 야전병원으로 쓰이며 수백 명의 부상병을 치료한 기록, 최근에는 현대의학이 포기한 난치병 환자들의 완치 사례까지 200년의 의술이 고스란히 담긴 보물 같은 자료들이었습니다. 서정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책상 위 서류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스위스 투자사의 계약서, 독일 의료장비 회사와의 양해각서, 위약금 조항이 적힌 문서들. 계약을 파기하면 회사가 감당해야 할 위약금은 500억이 넘었습니다. 그의 꿈이었던 메디컬 센터는 물거품이 될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는 딸 미나의 치료 기록이 놓여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호전되는 건강 상태, 혈액 검사 수치의 극적인 변화, 현대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회복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미나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다는 주치의의 소견서도 있었습니다. 새벽녘 세계적 의학 저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나의 치료 사례를 특별 연구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의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였습니다. 동양 전통의학의 가치를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벽부터 약재를 다렸습니다. 마당에는 아침 햇살이 비치고 은행나무 사이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200년 동안 이어온 의술의 맥이 이렇게 끊어지는구나 싶어 가슴이 아팠지만 할아버지는 묵묵히 약재를 골랐습니다. 미나의 마지막 약이 될지도 모를 탕약을 정성껏 다렸습니다. 철거 인부들이 담장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의 항의가 거세졌고 경찰과의 대치가 점점 격해졌습니다.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현장을 취재했고 생중계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서울 시내 마지막 전통 한의원이 사라지는 순간을 전국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검찰 차량이 긴급 출동한 것입니다. 준우가 고발한 비리건으로 구청 공무원들이 전날 밤 긴급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구청장도 소환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이어졌습니다. 서정우가 공사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새로운 메디컬 센터 계획안이 들려 있었습니다. 한 의원을 중심으로 한 혁신적인 의료융합단지 계획이었습니다. 현대의학의 첨단 장비와 전통의학의 지혜가 공존하는 새로운 의료의 장을 만들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서정우의 결단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재벌 회장의 양심선언,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만남, 딸의 병을 고친 한 의원의 기적 등 각종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의료계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구청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행정대 집행 중단과 문화재 심사 재개를 발표했습니다. 검찰 수사와 각계각층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200년 역사의 한 의원은 그렇게 살아남았고 이제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묵묵히 탕약을 다리며 첫 환자를 맞이했습니다. 미나가 휠체어 없이 걸어서 한의원을 찾아왔습니다. 오늘따라 한의원 마당에 피어난 작약꽃이 더욱 선명했고 약재 향이 골목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김가한 의원은 인사동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200년 된 한옥은 그대로 보존한 채 주변으로 현대식 연구동이 들어섰습니다. 동서의학융합연구소라는 새 간판이 걸렸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새벽마다 약재를 고르고 탕약을 다립니다. 서정우의 선택은 의료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8천억대 메디컬 센터 계획을 전면 수정한 것은 재계에도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의학과 현대의학의 융합 연구에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더 큰 성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세계 각국의 제약회사들이 전통 처방의 신약 개발 가능성에 주목했고 연구소의 가치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미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휠체어는 이제 기억 속에만 있습니다. 경희대 한의대에 입학한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치료 사례는 세계의학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논문이 되었고 자가 면역 질환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준우의 연구실에는 하버드, 존스 홉킨스, 베이징 의대 등 세계 각국의 연구진들이 모여듭니다. 할아버지의 처방전을 현대과학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한약재의 시너지 효과를 밝혀낸 논문은 노벨 생리의학상 후보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의원을 둘러싼 풍경도 바뀌었습니다. 옛 담장은 그대로 두되 안뜰에는 현대식 약재 연구실이 들어섰습니다. 은행나무 아래에는 젊은 의사들과 한의사들이 모여 토론합니다.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의술이 이곳에서 꽃피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진료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전국의 젊은 한의사들이 찾아와 그의 의술을 배워갑니다. 200년간 이어진 처방전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닌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매년 봄이면 한의원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립니다. 새생명 축제입니다. 할아버지의 치료로 건강을 되찾은 환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전 세계의 전통 의술의 가치를 알리고 있습니다. 서정우는 이제 매주 한 번씩 한의원을 찾아옵니다. 더 이상 개발업자가 아닌 의학연구소 이사장으로서입니다. 그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룬 의료의 미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딸의 병을 고친 할아버지의 의술이 그의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한의원 담장 밖으로는 새로운 건물들이 늘어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무분별한 재개발 대신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의료 특구가 된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의료진과 연구진들이 모여드는 새로운 의료의 중심지로 거듭났습니다. 마당에 심어진 약초들은 더욱 푸르게 자라났습니다. 연구원들은 이 약초들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해냅니다. 할아버지의 손길로 키워진 약초들이 세계의학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면 할아버지는 여전히 마당 평상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200년의 세월이 이어진 이 자리에서 의술은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작약향기 가득한 마당에는 이제 세계의학의 미래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인사동 골목을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한의원 앞에서 멈춥니다. 전통 한옥과 현대식 건물이 조화를 이룬 이곳에서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가한 의원은 이제
단순한 의원이 아닌 미래의학의 등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